제주도 토익 강사가 읽어주는 책 생각하는 금요일 2부 독서 시간입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생방송은 저희 오픈톡방 줌으로 제공되고요. 추후 유튜브에 생각하는 금요일 검색하시면 녹화본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함께했던 책은 황진규 작가님의 소심타파였습니다. 소심함은 내성적, 그리고 신중함과는 결이 다르고 본인에게 방해가 되는 성격이므로 잘 진단하고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함은 요청에 의해서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부를 하면서 지금 돈을 벌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될지 망설여집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돈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서 계속 공부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심타파 책을 읽고 알바를 조금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도 계속 생각이 나서 토익 학원에 등록하고도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힘들고 공부하기가 힘들었는데 미련도 나의 소심함에서 나온 감정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토익 공부에 힘내보겠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제 생각은요. 사람에 따라서 고통과 갈등은 결정이 된다고 봐요. 타인의 기준에서 본인의 감정을 바라보고 눈치 보는 행동은 바람직하지도 않죠. 내가 괴롭고 힘들기에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규정한 틀 안에서는 작은 일도 큰 일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의 크기가 무엇보다 현실 그 자체기에 아픈 만큼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잘라내고 끊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감정을 끊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고통의 이유와 원인은 타인이 아닌 온전히 나의 시선으로 천천히 바라보고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과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 모두 소심타파를 통해 마음의 갈등이 소심해서 오고 또 그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절로 좀 편해집니다. 혹시 갈등이 심해서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망설임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셨다면 황진규 작가님의 소심타파를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없으시다면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었던 2부 황진규 작가님의 소심타파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시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책 선정한 이유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요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꿈꾸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준비한 이유도 학생들이 창업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토익 어학원의 성공에 대해서 사업적 관점에서 가끔 궁금해하기 때문인데요. 사업을 한다는 건 그리고 창업을 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을 한다. 손님이 온다.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번다. 그냥 손님이 온다,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운이 닿아서 정말 운이 좋아서 이런 개념을 그냥 단순한 개념, 손님이 많이 올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 손님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라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한 생각으로도 운이 많이 따르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은 개인의 생각과 철학,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 담겨 있는 창조물이거든요. 누군가는 예술적인 가치를, 또 누군가는 자신이 경험했던 소중한 유년기의 기억을 담거나 효율성과 합리성을 또 중점 가치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하나의 창조물. 자신의 철학이 없는 사업가는 사업을 성공시키기가 힘들다는 게 제가 공부하고 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느끼는 생각입니다.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 크록의 자서전 사업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사업가의 신념과 철학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잘 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책을 선정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독서를 하고요. 제일 먼저 독서를 하고 두 번째로는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요약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이 책과
관련된 방송이나 글을 참고하고 시청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본을 만들고 방송을 진행합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에 의해서 다뤄졌던 책인 걸 알았습니다. 그만큼 사업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맥도날드를 빼놓을 수 없고 또 1900년대 중반과 후반을 가로지르며 지금의 프랜차이즈의 기틀을 마련한 창업자,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의 자서전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제가 참고했던 프로그램에서는 맥도날드의 위대함과 창업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레이 크록이 펼쳤던 경영학적 사건과 기술 위주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되게 많았습니다. 헌데 저는 20대 청년들을 위해 다른 초점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경영학적 사건이나 핵심 기술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개념이지 청년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주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즉 사업을 이제 꿈꾸고 있어 영감을 받고 싶거나 또 회사의 직장인으로서 사업체에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투자해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좀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레이 크록의 의지와 철학 그리고 성실함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높은 기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균일화해서 세계 120여 개국에서 3만 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세계적 기업입니다. 미국에는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했고 제퍼슨은 미국을 세웠으며 레이 크록은 빅맥으로 그것을 사로잡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창업자 레이 크록은 미국의 자본주의에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그는 금수저는 아니었습니다. 20대에 레이 크록이 20대에는 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부인을 둔 평범한 가장이자 종이컵을 판매하는 직책을 가진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고 가정을 부양해야 됐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이컵을 팔고 그 뒤에는 새벽까지 뛰어난 피아노 실력을 바탕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자로 밤낮 없이 일을 하며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후에 종이컵 판매에서 쉐이크를 만드는 멀티믹서라는 기계를 파는 세일즈맨으로 일을 하던 당시 1954년이었습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멀티믹서 8대로 한 번에 많은 쉐이크를 만들고 또 판매에 성공하는 가게가 있다는 말에 궁금증으로 방문을 결심합니다. 그 가게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의 맥도날드 형제의 햄버거 집이었고 궁금한 마음에 운영 방식과 손님들의 경향을 분석하고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 음식을 먹자마자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의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놀랍게도 52살. 육체적으로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본인 스스로를 나는 푸르고 성장하고 있다. 아직도 여전히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노장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목이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부분이고 또 그의 성공은 이러한 정신력이 있었기에 자연스러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가게 방문, 그리고 이어진 맥도날드 형제들과의 계약. 그 이후에 시카고로 돌아온 그는 맥도날드 형제와 계약한 계약서 한 장을 시작으로 위대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사업체 맥도날드를 만드는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 한 번 결정한 일에 대해서 과감했고요. 하루 종일 수많은 책임을 지는 것에 책임자로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는 경영자의 노동의 시간과 가치가 사업에 있어서 중요함을 증명했고 사람을 믿고 또 그릇된 사람을 판별하고 분별해내는 이성적 가치도 발현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결정과 판단은 어떤 맥도날드 매장에서도 균일한 서비스와 맛을 창출하는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맹점주가 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본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는 매장의 형태, exterior, 외관 그 자체보다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와 그리고 또 점원의 교육이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고, 그렇기에 사업체 외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의 구성원 모두를, 점주부터 점원까지 모두를 교육하고 멤버십을, 맥도날드라는 멤버십을 공고히 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회고하며 수백 가지의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일을 하다가 맥도날드의 가맹점주가 된 타인들에게 QSCV, 즉 Quality, 품질, Service, Cleanliness, 청결, Value, 가치라는 모토를 반복해서 알려줄 때마다 벽돌을 쌓았다면 아마도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다리쯤은 하나 세웠을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며 당시 프랜차이즈의 개념이 전혀 없던 시대에 가맹점 구성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QSCV를 결정한다라는 명제를 위해 맥도날드 햄버거 대학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가맹점주와 직원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단위로 이루어진 맥도날드의 매장들이 모두 매우 상향된 균일한 품질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또 그는 사업체 구성에 사업체에 있어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을 판단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는 뛰어난 지략가였으며, 당시의 보수적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나 여성이 점주가 되는 것에 긍정적이었으며 실제로 그들을 도왔던 혁명가였습니다. 사업에는 큰 계획만큼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과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내기 위한 완벽함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완벽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위의 부분들처럼 이성적인 그가 인재라고 판명된 사람을 무한으로 신뢰하고 일정 금액 이하는 그냥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적 탄력성과 자율권을 인정하는 부분은 또 굉장히 이분이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 둘 다 모두를 갖춘 사람이구나 하고 인상이 굉장히 깊었고, 모두가 이 부분에서 아마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불신했던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맥도날드 매장 설립하고 추진하고 이루었으며 수많은 사회공헌 사업에도 앞장선 성공한 사업가 레이 크로크. 다른 사업체와의 경쟁을 자신의 사업체가 발전할 기회로 보았고, 나이가 7, 80대가 되어서도 이제 입사한 젊은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연구했던 그가 바로 자본주의의 모습 그 자체이고, 마지막 챕터에 젊은이들에게 학문 그 자체에 이론에 매몰되지 말고 살아있는 학문을 익혀서 그것이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말을 남기며, 그의 성공은, 그리고 그의 사업의 성공은 뛰어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며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사업가적 용기가 넘치는 판단력과 그리고 부의 축적에 열광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가 만든 시스템이라는 것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는 것이 당시 얼마나 창의적이었고 그리고 또 혁신적이었을까를 생각하며 그는 예술가이자 발명가 그리고 혁명가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이 위대해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겠죠. 근데 전 레이 크록이야말로 현대 프랜차이즈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가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레이 크록이 제시한 방향과 방법이야말로 사업가가 되어가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글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그가 종이컵을 판매하고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그의 20대가 떠올랐습니다. 이를 너무 사랑하고
일에 대한 열정으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고 다시 방송국에서 피아노를 치며 돈을 벌던 그의 열정. 아마 그는 어떤 일을 하든 명인의 반열에 올랐을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하든 위대한 사업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남기고 싶은 위대한 사업의 철학은 끊임없이 일하고 그 일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이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라가 아니었을까요? 결국 그를 믿고 마지막까지 했던 이들은 모두 당시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공부나 일을 레이크록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못지않게 일에 몰두해 있었던 스티븐 잡스의 이야기를 전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여러분의 직업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정말 만족하려면 대단하다고 믿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책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레이크록, 이 종이컵과 멀티믹서기를 사람들한테 막 팔던 장면이 선하게 상상이 됩니다. 레이크록의 말이 맞고 또 말만 들어도 가게에 이득이 될 것이 뻔한데 점주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 포기할 것이냐, 스스로 뭔가 바꾸는 것을 힘들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위해서 타인을 설득할 것이냐 라는 갈등과 마주합니다. 레이크록은 본인이 희생하면서도 양보하고 또 타인을 설득하는 모든 방향을 다 시도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고 하자고 권유했고 또 시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 옆에 있는 분들도 설득을 당해야 돼서 힘들지만 본인은 정말 몇 배로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미래를 떠들기만 하는 허풍쟁이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혁명적인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토익 더학원은 곧 6살이 됩니다. 레이크록의 책에서 특히나 공감했던 부분은 용기와 투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이름값을 못하는 천재들도 되게 많으니까 천재를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끈기와 투지로 성공을 쟁취하라는 말과 그가 82살, 엄청 많죠? 고관절, 류머티즘과 당뇨로 침대에도 누우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우면서도 매일 출근을 했던 성실성, 그 부분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경청의 능력 또한 그러했고요. 처음 토익 학원의 시작에는 같은 라인의 두 개의 경쟁업체 사이에 새로 등장한 특이한 키 작은 젊은 원장이 운영하는 금방 망할 것 같은 토익 학원이 처음 토익 학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인구 50만 정도의 좁은 제주도에 왜 또 하필 토익 학원이냐고. 저는 제주도에 제 미래가 있다고 확신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학원을 꾸려나가고 직접 강의하고 직접 책을 만들고 직접 청소했습니다. 경험이 없었던 저는 제가 가진 시간을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시간밖에 없었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학원을 운영하는 초창기에는 학원에서 먹고 잠을 잤습니다. 청소부터 경영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제 스스로 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학생들과 상담했고 저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원 원장이라는 직함이 거품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타 학원 원장님들을 볼 때 뭔가 스스로 막 대단한 사람인 척하는 모습이 너무 싫었고 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원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수업에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그리고
경영을 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망하지 않는 열정을, 학생들을 대할 때는 학습 참여를 굉장히 철저하고 열정적이게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구성원들에게는 가족 같은 따뜻함으로 개인 가치를 위에 문장들을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아직 제 개인적 바람을 하나도 이루지는 못했어요. 첫 번째 바람은 뭐였냐면 제주도 토익 점수 평균이 서울을 넘길 때까지. 두 번째는 제주도 청년들이 모두 토익이라는 시험을 한 번은 제대로 공부하고 시험 칠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는 저의 열망을 말이죠.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레이 크록처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삶을 뒤돌아봤을 때 결과보다는 제가 했던 일들의 그 과정을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전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요. 남들은 다 안 되는데 본인만 성공할 것 같다?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 같다? 라는 생각은 진짜 위험합니다. 사업의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비정한 현실에 50%의 가능성만이 존재합니다. 성공과도 관계없이 그 일을 너무 사랑하고 하고 싶다면 레이 크록처럼 투지와 용기를 가지고 본인을 그 사업체에 모조리 다 던져보세요. 제 마지막 조언은 큰 돈을 투자한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사업에 필요한 건 본인의 진심과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든 사업이든 사랑이든 모두 전부 다 용기 있게 투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 여기까지 책 정리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 책 선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선정을 할 때는 밀리의 서재에 있는 책 중심으로 제가 선정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밀리의 서재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구글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OKR이라는 책 제목이고요. 자, 크리스티나 워드케라는 분이 지었고 박수성 씨가 옮겼습니다. OKR는요, Objective, Key, Research의 약자가 되겠고요. 밀리의 서재에 있는 책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업과 시장의 지형도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술화 정보화는 세계 풍요의 시대로 이끌어 풍요로운 공급 속에서 한계 비용은 역으로 치닫고 이제 시장은 넘쳐나는 자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런 세상에서 기업들은 기하급수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기하급수 조직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업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해서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뤄낸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구글, 우버,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처럼 수많은 기술과 자원을 연결해 활용하려면 내부 시스템과 운영이 매우 견고하고 정확하게 조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 형태의 성과 측정 방식, 리스트 대응 등 여러 면에서 기존의 기업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움직여야 된다. 또한 기존의 위계적 질서에 따라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수평적이고 네트워크 위주의 협업이 중심이 되어 프로젝트를 공유한다. 따라서 기하급수 기업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공유적인 성질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움직이면 모두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움직임으로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누구나 회사와 다른 팀, 동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들의 OKR이 나와 우리 팀의 OKR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투명성과 개방성, 그리고 빠른 성과가 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을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컨디션을 탓하면서 어쩔 때는 못하고 어떨 때는 잘하고 즉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본인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의사결정을 항상 옳게 할 수 있는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신 접종과 그리고 이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이 지금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후로
수많은 기회들이 여러분들을 감쌀 겁니다. 그때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그때 가서 준비하는 사람은 이미 늦습니다. 항상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기 제일 가까운 방법. 여전히 부족한 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방송에서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